지금 현재 시장 벌어지는 상황들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대응 방안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눈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추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 오늘 한은의 금리 결정, 금리 인하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의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좀 얘기를 해보죠. 추세 장기화될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여서 다른 방향의 방향성을 보일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업종별로 좀 시장별, 업종별 쏠림 현상, 그리고 순환매를 봐야 될 것이냐. 어떤 그 추세 장기화가 바뀌어질 수 있는, 추세가 변환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 전환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도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지속의 무게를 두는 것이 맞을지, 전환의 무게를 두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변환하는 것이, 전환을 하는 것이 맞을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저 현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그 지속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유리한 전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쏠림과 순환매 얘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쏠림, 종목별 쏠림, 지역별 쏠림, 국가별 쏠림, 소위 말하는 투자 센티멘트의 변화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G2 경제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에 의한 어떤 지금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무게중심을 두고 시장 접근이 맞는지, 그리고 미국의 중심을 두고 시장 접근이 맞는지, 쏠림 현상과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신흥국 중심이냐, 선진국 중심이냐, 더 나아가서는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IT 필수 소비재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선진국, IT 필수 소비재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 여부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하단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 지속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추세 지속과 추세 전환을, 그 가능성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환율 시장, 과연 엔화의 절하 추세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일단은 안 바뀔 가능성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쏠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 지표 부분. 중국 계속되는 눌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미국, 독일 주요 선진국가의 경제 지표 호조 부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선진국 경기의 활성화가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후진국의 경제 회복보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 추세 전환이 다소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는 또 하나의 변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죠. 기업 단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의 불확실성이 현재의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신뢰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회복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지속적인 불확실성 내지는 불투명성, 신뢰 부재가 계속될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기업들 실적에 신뢰의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간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본다면, 추세의 전환 쪽보다는 추세 지속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맞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이때까지의 생각들, 얘기들, 오늘 한은의 금리 결정,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급격하게 추세의 전환을 나타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배경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지속성장에 관심을 가져보자. 3저 현상이 지속된다라는 것. 저성장, 저소비, 그리고 저고용.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단기간 내에 바뀔 것이냐 아니면 바뀌는 신호라도 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3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저성장 국면을 결국은 인식하는 것이,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응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낙폭과대, 오늘 낙폭과대 주식들의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서두에서는 또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인 주변 환경, 추세 전환을 이끌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점. 따라서 조금은 좀 기술적인 대응으로 좀 어떤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추세가 길게 나타나지 않고요. 일단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계속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성장 인식이 확산되는 국면 속에서 고성장주 찾기, 고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 찾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그런 종목들 저희들과 함께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영렬 팀장, 글보증권의 김영렬 팀장 모시고 이런 스토리를 보유한 업종들, 업종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팀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